맨시티가 입스위치를 상대로 6대0 압도적인 승리를 가져왔는데 여러분 모두 아시겠지만 시티가 몇 경기 전만 해도 정말 너무나 좋지 않은 상황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 입스위치전 승리까지 해서 최근 리그 5경기 3승 무패. 비록 상대했던 팀들이 시티보다 약팀이라는 걸 감안해도 확실히 예전 진짜 안 좋았을 때보다는 전체적으로 경기력이 안정적으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선발 라인업을 살펴보면 에데르송, 그바르디올, 후벤디아스, 아칸지, 누네스의 백포라인, 그 앞에 코바치치, 균도안, 앞쪽에 데브라이너, 도쿠, 포든, 최전방 엘링 홀란이 나왔습니다. 이날 과르디올라가 보여준 시스템은 전체적으로 명확했어요. 양쪽 풀백, 그바르디올과 누네스가 동시에 측면 넓게 벌리고 3선엔 코바치치만 남은 채 균도안마저 높이 올라간다. 후방엔 디아스, 아칸지, 가끔씩 이제 코바치치가 그 사이로 떨어지면서 커버하는 그 외 나머지 선수들은 모두 높이 올라가면서 상대의 전방 지역에서 공격 작업에 집중하는 시스템인데 딱 봐도 굉장히 공격적이죠. 과르디올라가 보여준 이 시스템의 핵심이 누구였냐면 바로 오른쪽 윙으로 나온 이 선수 포든이었습니다. 포든이 이렇게 선발 라인업 소개에서는 오른쪽 윙으로 나오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경기 내용을 보면 오른쪽에 있을 때보다도 가운데로 좁혀서 홀란 바로 옆 혹은 그 근처까지 떨어지는 세컨 스트라이커에 가까웠어요. 과르디올라는 오른쪽에 있던 포든을 중앙으로 끌어다 쓰면서 기존 오른쪽 자리에 누네스 정도만 높이 올라와서 커버하게 시키고 전체적인 팀의 공격 무게중심을 어디로 뒀느냐? 이 왼쪽으로 세팅했습니다. 파괴적인 윙어 도쿠, 플레이메이킹을 할 수 있는 미드필더 케빈 데브라이너, 박스 근처에서 위협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필 포든, 그리고 박스 안에서 존재감을 나타낼 수 있는 홀란까지 이 많은 선수들이 전부 다 왼쪽 지역에 머물면서 상대 골문을 집요하게 공략했어요. 주로 어떤 패턴으로 공격이 이루어졌냐면 도쿠가 볼을 잡고 전진해서 수려한 드리블로 상대를 끌어들인다. 그러면서 도쿠한테 협력 수비가 나올 때, 즉 상대 수비가 한 명이라도 더 달라붙을 때 박스 안이나 근처를 지키는 입스위치의 수비 자원이 한 명 줄어든다. 그렇게 됐을 때 하프 스페이스를 침투하는 데브라이너나 박스 중앙에서 움직이는 포든, 그리고 안에서 공격하는 홀란까지 해서 이 3명의 삼각 대형이 도쿠에게서 볼을 받아 입스위치의 박스를 공략한다. 이거였어요. 이날 과르디올라가 준비한 이 시스템이 잘 작동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이날 시티가 기록한 6골 중에 무려 절반인 3골이 딱 이 패턴으로 나왔습니다. 이 장면을 보실게요. 측면에서 도쿠가 볼을 잡고 전진하니까 입스위치 수비가 1명, 2명, 3명 가까이 도쿠가 있는 이 왼쪽 방향으로 붙습니다. 그러면서 어디가 열리냐면 측면과 골대 사이 이 하프 스페이스가 열려요. 이 장면을 자세히 보시면 여기 있는 케빈 데브라이너 그리고 오른쪽 윙에 있던 포든, 이 선수들이 모두 왼쪽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데브라이너는 이 하프 스페이스로 적극적인 침투를 가져가고 포드는 데브라이너가 있던 이 자리 중앙 방향으로 움직여요. 데브라이너의 침투를 확인한 도쿠가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하는 그에게 패스를 찔러주고 그 볼을 받은 데브라이너가 가운데로 침투하는 포든에게 볼을 넘겨줍니다. 그리고 포든으로부터 좋은 득점이 나왔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게 시티가 상대적 약팀을 상대할 때 그 상대팀이 제일 두려워하는 시티 선수가 누구냐고 묻는다면 저는 홀란보다도 도쿠가 먼저 생각나요. 이 도쿠가 드리블 템포라든가 드리블 기술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측면에서 제레미 도쿠라는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 상대의 오른쪽 풀백만으로는 이걸 막기 버거우니까 적어도 센터백이나 미드필더까지 끌려 나옵니다. 꼭 도쿠가 드리블을 성공시키지 않아도 측면에서 볼을 잡는다는 그 존재감 하나만으로 상대 수비에게 굉장한 프레셔를 걸 수 있어요. 방금 보여드린 그 장면이 딱 그런 케이스였죠. 도쿠가 측면에서 볼을 잡으니까 입스위치 수비가 부담을 느껴서 협력 수비를 튀어나오고 이것 때문에 열린 하프 스페이스를 데브라이너가 침투해서 패스를 받은 다음에 가운데서 세컨 스트라이커처럼 움직였던 포든에게 전달, 그리고 포든이 득점을 만든다. 이날 과르디올라가 준비한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딱 보여주는 장면이었는데 이 첫 번째 골 장면뿐만 아니라 두 번째 골도 같았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왼쪽 측면에서 도쿠가 볼을 잡는데 이번에는 단순히 벌려놓는 거에 만족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박스 안으로 드리블을 치면서 들어가요. 이 움직임에 입스위치 수비 2명 그리고 나머지 수비까지 전체적으로 도쿠가 있는 왼쪽 공간에 무게중심이 쏠립니다. 보시면 아까와 똑같이 데브라이너는 왼쪽 하프 스페이스에 포든은 중앙에 위치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특히 이 포든의 위치를 보세요. 정말 넓은 공간, 박스 중앙에서 아무의 방해를 받지 않고 그냥 혼자 서 있습니다. 이게 딱 도쿠가 자기의 역할을 100% 완수했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상대 수비를 전부 다 자기한테 끌어들이고 다른 한 명에게 자유를 만들어준다. 그리고 도쿠는 이 자유를 얻은 포든에게 패스. 이후에 포든이 볼을 잡는데 그 다음 장면을 보세요. 그 도쿠한테서 포든이 볼을 잡으니까 입스위치 수비가 이번에 놀라서 곧바로 포든한테 전부 다 붙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엔 포든한테 이렇게 신경이 쏠리니까 누가 자유를 얻느냐? 이 가운데 코바치치가 완전히 프리해져요. 이게 어떻게 보면 도미노가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을 좀 주거든요. 도쿠가 잡으니까 도쿠한테 수비가 쏠리고 포든이 잡으니까 이번엔 포든한테 수비가 쏠리고 그러면서 연쇄적으로 계속 자유를 얻는 한 명이 나오는데 최종적으로 그 자유가 코바치치한테 넘어갑니다. 이걸 확인한 포든이 코바치치에게 패스,
코바치치로부터 깔끔한 중거리 슈팅이 나왔죠. 이게 사실 과르디올라가 항상 원하는 부분이고 강조하는 부분이잖아요. 체계화된 선수들의 위치 선정과 공간 분배, 그 시스템을 토대로 자유로운 한 명을 만든다. 이게 참 뭐라고 해야 될까. 시티가 최근에 좀 안 좋았을 땐 잘 안 보였던 그 포지션 플레이였는데 오늘 경기에서는 그게 완전하게 작동을 했어요. 도쿠도 그렇고 데브라이너도 그렇고 포든도 그렇고 자기가 어떤 상황에선 어떤 공간에 위치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공간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 그 포지션 플레이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골도 시퀀스가 비슷하죠. 이번엔 다소 좀 빠른 전개였는데 시티 후방에서 넘어온 볼이 왼쪽 측면에 있는 도쿠한테까지 빠집니다. 그러면서 도쿠가 슬금슬금 전진하는 사이 데브라이너가 또다시 왼쪽 하프스페이스 인근으로 뛰어가요. 여기에 추가로 그 반대편을 자세히 보시면 어느새 포든이 전력 질주로 앞에 있는 혼란을 넘어서 박스 중앙으로까지 침투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왼쪽 측면의 도쿠, 왼쪽 하프스페이스의 데브라이너, 중앙의 포든. 계속 이 똑같은 시스템으로 운용이 되는 건데 이번에도 상대를 끌어들인 도쿠가 하프스페이스로 침투하는 데브라이너에게 패스를 넘기고 박스 안으로 깊숙이 들어온 데브라이너가 가운데 있는 포든에게 전달. 포든으로부터 시티의 세 번째 골이 터졌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세 득점 시퀀스가 모두 전체적으로 동일하잖아요. 도쿠, 데브라이너, 포든의 이 삼각대형. 도쿠가 잡고 데브라이너가 침투하고 포든이 마무리한다. 근데 이게 세 번이나 반복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시스템을 상대하는 수비 입장에선 이 각각 선수들의 역할이 머리에 박힙니다. 아, 도쿠는 패스하겠지? 아, 데브라이너는 침투하겠지? 아, 포든은 마무리하겠지? 이 역할론이 본인이 의식을 했든 안 했든 머릿속에 박히게 돼요. 그러면서 경기가 진행될 때 아주 찰나의 틈, 수비하는 본인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아주 약간의 틈을 내주게 되는데 만약에 도쿠가 패스를 하지 않고 침투를 한다면? 만약에 데브라이너가 침투를 하지 않고 패스를 한다면? 포든이 만약에 중앙으로 좁히지 않는다면? 이런 예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아주 치명적인 약간의 틈을 내주게 됩니다. 또 그게 과르디올라가 원하는 바였고요.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이죠. 아까 시티가 똑같은 시퀀스로 전반전에 3골을 넣고 이제 후반전으로 넘어온 상황이에요. 보시면 위치가 바뀌었는데 입스위치 골대가 오른쪽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화면만 반대일 뿐 똑같습니다. 지금 이 각도에서는 안 보이는 미드필더 라인 쪽에서 데브라이너가 이번엔 도쿠에게 패스를 넘겨요. 이걸 받은 도쿠가 볼을 끌고 슬금슬금 드리블을 치면서 입스위치 박스 쪽으로 진입하는데 데브라이너 대신에 올라온 균도안,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중앙에 위치한 포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본인이 직접 볼을 끌고 드리블을 치면서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 상황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 아까 입스위치가 똑같은 장면으로 3골을 먹었잖아요. 그걸 의식해서인지 하프스페이스를 지키는 선수, 중앙 쪽으로 가는 길목을 막는 선수, 이런 선수들이 도쿠한테 끌려나가지 않고 균도안, 필포든이 있는 공간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가 다소 허술해지냐면 도쿠가 드리블을 치면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목이 열리게 되죠. 이후 박스 안으로 들어온 도쿠는 그대로 슈팅을 시도, 입스위치의 골문을 꿰뚫습니다. 이게 참 시티 입장에서는 너무 시스템이 잘 작동했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입스위치 입장에서는 좀 안타깝다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게 똑같은 패턴, 똑같은 시스템으로 3골을 먹으니까 후반전에는 이걸 의식해서 더 이상 실점을 하지 않으려고 했던 반면에 이번엔 정작 그 데브라이너가 패스를 뿌려주고 포드는 중앙에서 가만히 있고 도쿠는 직접 드리블을 치면서 박스를 노린다. 이런 식으로 이 3명의 플레이가 또 역할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전반전에 강력한 시스템을 보여주면서 상대의 머릿속에 이걸 박아놓고 그리고 후반전에는 그게 머릿속에 박힌 상대의 허를 찌르는 다른 시스템을 운용한다. 이거는 물론 선수들 개개인의 플레이도 너무 훌륭했지만 과르디올라의 시스템 변화, 그 노림수도 굉장히 좋았다. 이날 시티 선수들의 움직임 자체가 전체적으로 매우 좋았어요. 뭐 도쿠도 그렇고 홀란도 그렇고 데브라이너, 뭐 코바치치, 뭐 다들 좋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꼭 언급하고 싶은 선수는 포든입니다. 이 포든이 지난 시즌까지 너무나 좋았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번 시즌에 들어와서 약간의 시티 팬분들에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최근에는 얘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최근 리그 3경기 연속골, 웨스트햄전 1골, 브렌트포드전 2골, 이번 입스위치전 2골 1러시까지. 지금 리그 3경기 동안 5골 1러시예요. 전체적으로 시티가 힘든 시즌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만약에 포든이 살아난다? 그러면 진짜 앞으로 리그 후반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또 시티 같은 경우가 워낙에 또 뒷심이 좋은 팀이잖아요. 만약에 선수들 개개인의 폼이 이렇게 살아나고 포든같이 좋은 선수가 지난 시즌과 같은 퀄리티를 꾸준히 보여주고 감독의 시스템에 맞게 움직여준다면 시티의 그 뒷심이 발휘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날 과르디올라는 시티 선수들 중에 포든을 딱 집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필은 시즌 초반에 팀에 도착했을 때와는 지금 완전히 다른 소년이 됐다. 우리는 그가 다시 행복해한다는 것, 경기를 즐기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기쁘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매우 좋은 일이다. 필의 가장 큰 장점은 그가 박스 주변에 있을 때 발휘된다. 득점이 그의 피, 뼈, 마음에 흐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특정 자질을 살리기 위해 볼을 중앙 위치에 두려고 한다. 필은 이 팀을 떠나선 안 된다. 그는 앞으로 맨시티에서 계속 몇 년을 뛰면서 원클럽맨이 되고 또 이곳에서 선수 커리어를 마칠 수 있다.
필은 바로 이곳에서 태어났고 맨시티 팬이었으며 그 나이에 놀라운 경기수, 득점, 어시스트들, 뛰어난 워크식을 보여줬다. 과르디올라가 최근 필포든의 폼을 얼마나 마음에 들어하는지, 그를 얼마나 사랑스러워하는지 알 수 있는 표현이에요. 최근 시티가 어쨌든 굉장히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과르디올라의 이런 희망처럼 선수들이 이 폼을 꾸준히 유지를 해서 시즌 남은 경기들을 잘 치를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